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학교는 조용한 코리안 좀비 침공, 한국의 최신 히트작에 대한 미국 언론의 보도 부족이란 제목의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화평론가의 칼럼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이 미국의 영화평론가도 저를 비롯한 한국의 몇몇 사람들과 인식이 비슷합니다. 요점은 우리 한류에 대한 기사를 한국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해외 언론에서 받아봐야 하고 비전문적인 해외 언론들이 한류에 관한 이야기를 무작위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계속 해외 한류 팬들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류 국책설은 외신 한류 기사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미디어들이 한류 현상에 대한 기사를 극도로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한국의 미디어들이 자신의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해외 언론의 기사를 베껴 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가 한국인데 한국의 기사를 외신이 베껴 써야 하는데 주객전도 현상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칼럼을 보고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넷플릭스 2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모든 경쟁을 날려버린 한국의 고등학생 좀비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월 28일 출시 후 첫 10일 동안 지금 우리 학교는 3억 6천만 시간 이상의 시청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10일 동안 작년 오징어 게임의 5억 1천만 시청 시간과 비교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을 때 특히 잘 해냈습니다. 한국 미디어의 전문가로서 미국 연예계에서의 오징어 게임 과대 광고는 나를 진정으로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오징어 게임이 특히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드라마의 개그의식에 대한 미묘하지 못한 은유가 한국에서 특별히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디어 문화, 그것이 다문화적 매력의 주요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오징어 게임이 그만큼 주목을 받은 주된 이유는 이 드라마의 독특한 비주얼이 썸네일 형식으로 잘 번역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썸네일의 매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볼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본주의적 비판은 차치하고 정치적 예술적 측면에서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1987년 이어 2017년에도 성공적인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기생충이 2019년 시대정신을 비슷한 방식으로 정복한 방법에 대한 상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 문화가 세계를 강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의 경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선풍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의 주범은 바로 장르입니다. 좀비는 결국 워킹데드와 잭 스나이더의 조합 덕분일 것입니다. 이 장르는 부산행과 같은 영화로 미국만큼 한국에서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킹덤의 첫 번째 시즌은 상당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개그의식과 궁궐 정치에 대한 반가식적인 장면에 비해 확실히 취향이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교는 이 고등학생에 대한 드라마라는 사실은 좀비 장르에 대한 비판을 추가합니다. 비평가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이도 일반적인 대상국이기 때문에 제작자가 기본적으로 어린이에 관한 모든 장면을 삭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소 우스꽝스러운 반전으로 시청 등급에 집착하는 부모들은 TV 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지금 우리 학교를 시청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또한 그것이 진정으로 국제적인 히트작이라는 사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미국이 아닌 시장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정확히 2월 4일 단 하루 동안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드라마였습니다. 미국 미디어 작가들은 미국 미디어를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관련성이 감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무작위적으로 생각합니다. 넷플릭스의 가장 큰 강점은 제공하는 작품의 다양성 때문에 국제적으로 제작되고 라이센스가 부여된 엔터테인먼트의 강력한 라인업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유일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페인 시리즈 종이의 집 5개 시즌을 합해야 오징어 게임을 추월할 정도로 시청시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경우 우리는 확실히 고등학교의 어두운 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부분적으로 관련 당국이 모든 학대를 은폐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무기력한 교사가 학교의 괴롭힘에 대한 과학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두운 한 장면에서 왕따 소녀는 온라인에서 원치 않는 자신의 사진이 올려지며 자신이 다시 한번 아웃사이더가 되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위치에서 종말을 바라며 유쾌하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우리 학교는 대부분 호감이 가는 학생들로 구성된 핵심 그룹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러나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어두운 부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게임의 핵심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불균형적인 인물의 조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속 암울한 세계는 직설적인 비판이 아닌 은유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학교 내에서는 좀비 발병 이전의 학생들 사이에 긴장된 관계가 필수적이며 이후의 생존 전략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는 다른 이유로 미국인을 위해 지금 우리 학교는의 방영 시간을 잘못 잡았습니다.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시 대면 학습에 대한 큰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옹호하는 미국의 전문 학습 관리자들 누구도 악성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죽이기 전에 고등학교가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저도 조금 이상했던 것이 지금 우리 학교는 초반에 무서운 기세로 15일 동안 세계 1위를 찍었고 거의 오징어 게임 수준의 시청 시간을 기록하며 흥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면신문들은 앞다퉈 기사를 썼어도 세계의 공중파 매체에서는 극히 이 뉴스를 메인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이 데이트를 공중파 TV에서 대대적으로 방송하지 않은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반만이라도 TV 매체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 좀비 드라마는 조금 더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K-드라마의 두 번째 성공은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